자, 우리 150쪽에 우리 미상 선생님 거네. 미상 선생님 거에 개우사네요. 개는 자, 요 개자, 우자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개는요, 경계하다 할 때 그 개자 또는 타이르다 이런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친구 우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친구를 타이르다 뭐 이런 거, 그죠? 굳이 해석하자면 친구를 타이르다 뭐 이런 의미야. 그렇구나. 친구를 타이르는 노래구나. 자, 근데 개우사는요, 이거 판소리로도 있어요. 뭐 판소리 타령, 그죠? 그래서 누구냐면 우리 주인공이 무숙이거든요. 무숙이 타령이라고 제목이 있는 것도 있어요. 무숙이 이름입니다. 무숙. 누구냐면 김무숙이야, 김무숙. 자, 일단 이제 전체 얘기를 한번 추려볼게요. 자, 전체 얘기를 한번 추려볼게요. 이것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눌게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얘기는 하고 갈게. 자,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 내용이 기생 차지하기. 기생 차지하기가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어요? 김무숙입니다. 김무숙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한량입니다. 서울 양반인데 한량입니다. 한량. 그래서 이 서울 한량이고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를 왈자라고 합니다. 왈자.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생양아치입니다. 왈자. 그 다음에 왈자가 오늘만 놀고 공부할 거야. 막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양에서 예쁜 기생이 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얘가 어떻게 써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으러 갑니다. 걔가 누구냐면 의양입니다. 의양. 자, 얘는 평양 기생 출신입니다. 평양 기생 출신이고 현재는 내의원 기생입니다. 내의원 기생이야. 근데 예쁜 여자가 왔다니까 김무숙이가 어떻게 써요? 감았어요. 진짜 예쁜 거야. 그러니 어떻게 써요? 이게 작업을 걸겠죠. 그래서 얘 작업 멘트는 뭐냐면 손글씨 편지를 씁니다. 너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호감을 표현합니다. 야, 나 너 정말 마음에 들어.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봤어요. 하지만 얘는 맨날 여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대요. 당신 같은 여자를 처음 보니까 가슴이 설레서 미치겠대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생인 의양도 남자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죠? 많이 만나봤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잘 다뤄요. 그래서 얘가 유혹합니다. 오라, 내가 좋다 이거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 기생해서 풀어주고 나랑 결혼할래? 라고 합니다. 유혹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고 하니까 김무숙이 그러면 저거야 얼마면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관가에다가 돈을 물어봅니다. 얼마면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김무숙 친구들이 얘가 잘생겼거든요. 서로가 막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무숙이요. 아니야, 내가 1,000만 원 더. 아니야, 2,000만 원 더. 아니야, 내가 3,000만 원 더.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를 합니다. 돈 다 써버려요. 다 던져버립니다. 넌 내 거.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관가에 돈을 지급합니다. 돈을 지급해요. 그래서 이 관가에서 어떻게 써? 의양을 기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양이 나쁜 여자입니다. 왜냐면 김무숙의 돈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김무숙의 돈을 완전히 털게끔 하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나중에 이제 유혹했지만 바로 뭐야? 이제 첩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의양이 못된 김무숙을 좀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왈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무척 방탕한 삶입니다. 첩을 데리고 왔어요. 의양이라는 첩을 데리고 왔는데 방탕한 삶이 지속됩니다. 삶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 집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계속 돈을 날립니다. 여기 날리고 저기 날리고 합니다. 즉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무숙이라는 놈인데 얘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 의양은
김무숙의 돈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나쁜 여자이긴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얘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남편을 사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자애가 바로 의양이라는 애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완전히 털어버리게 했으니까 부정적이지만 첩이 되고 나서는 저 남자 내가 남자 만들 거야, 사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게요. 이제 사람 만드는 과정이겠죠. 자, 후반부를 우리 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탕자 길들이기 구조라고 합니다. 탕자는 양아치 또는 왈자, 옛날 말로 하면 탕자 길들이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올 거냐면 의양이 아무리 봐도 저 남편이라는 김무숙이라는 사람은 너무 돈을 막 헤프게 쓰고요. 너무 쓰잘데없이 막 살아. 그래서 안 되겠다. 쟤 좀 어떻게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김무숙의 아내가 있겠죠? 무숙의 아내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무숙의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김무숙이 보낸 것도 아니고 김무숙의 첩이라는 애가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 편지를 읽었더니 무슨 얘기냐면 무숙의 아내 당신 얘기 많이 들었다.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남편이 영 이거 사람 같지 않다. 사람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숙의 아내는 얘는 봉건적 여인입니다. 그래서 봉건적 여인이다 보니까 당신의 말에 100% 동조한다. 나도 저 때문에 미치겠다.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규중의 여인이 남편을 섬겨야 하는 학원을 그렇게 해코지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의양의 개교에 찬성합니다. 자, 개교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왕이 그러면 찬성했죠? 자, 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의왕이라는 애는 누구를 부르냐면 얘의 왕쫄따구가 있습니다. 왕쫄따구 누구냐면 막덕이라는 애가 있어요. 막덕이라는 인물이야, 인물. 막덕이는 그냥 의왕의 신복. 의왕의 똘마니, 신복. 신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김선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김선달은 누구냐? 얘는 무숙의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얘는 무숙의 친구야. 자, 되죠?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이 서로 짜서 이제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냐면 첫 번째, 의양이 뭘 할 거냐면 무숙을 무일푼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만들어요 이렇게 쓰려네. 만듦이라고 써야지. 만듭니다. 그래서 네가 하도 술 처먹고 빚이 생겨서 빚 갚느냐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저기 무숙의 아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의양이 무숙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남편 오골은 매몰차게 내보내라. 돈 벌어 와라.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네가 돈 벌어 와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숙의 아내가 남편을 내쫓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의양한테 다시 와요. 그래서 의양에 뭐가 되냐면 하인처럼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치욕적인 치욕을 느끼면서 하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의양이 이제 김선달과 이제 사랑 행각을 벌립니다. 일부러 무숙이 바라볼 때 그때 어떻게 사랑 애정 나눔을 합니다. 자, 김선달과 애정 행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무숙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써? 이러면 안 되지. 내 친구랑 내 부인이랑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절망감을 하면서요 하늘에 대고 욕을 합니다. 예이, 의양과 김선달 죽어버려라!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의양이 짠 나타나서 그러니까 있을 때 살아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가 자, 무숙이가 있는데 저 모습 김선달과의 어떤 사랑 나눔을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살하려고 하나 의양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결국 뭐가 됐다? 개과천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군요. 이게 전체 이야기다. 어디가 타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타이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이게 타이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되고 하지 못하고 얘를 고통과 시련에 빠뜨려서 반성하게끔 만드는 거야. 뭐 그것도 쓸까? 자, 여기다 쓸까? 귀찮게 저게. 무수기를 고통과 시련에 빠지도록 해. 빠지도록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짠! 얼른 기록. 자, 여기 전체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에 탕자 길들이기 구조가 뭔가는 알고 갈게요. 우리 EBS에서는 탕자 길들이기 구조를 초점으로 뒀어요. 길들이기 구조를 초점에 뒀더라고요. 그러면 탕자 길들이기 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유사 작품을 하라는 얘기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탕자는 항상, 양아치는 항상 어진 아내가 있어요. 탕자와 어진 아내가 살아갑니다. 항상 탕자는 주변에 어진 아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어진 아내가 어떻게 써요? 저 탕자를 길들이거나 또는 탕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꼭 탕자는 집에 어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누구에게 현혹돼요? 기생, 그죠? 기생에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기생에게 현혹되어 재산을 탕진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거야. 빼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써요? 그 탕자는 어디서 살아? 그 기생 밑에서 하인처럼 살아갑니다. 탕자가 기생 밑에서 하인처럼 고생합니다. 하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어떻게 써? 이 상태로 끝나지 않겠죠? 누가 올까? 그 어진 아내의 활동이겠죠? 어진 아내가 재산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어진 아내가 재산을 다 찾아주고 구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자가 잘못했어요. 탕자의 개과천선. 이런 구조가 탕자 길들이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EBS 책에서 153쪽 한번 볼게요. 153쪽. 자, 153쪽에선 탕자 길들이기가 나오면서 유사 작품을 아예 하나를 줬습니다. 뭐 나왔어? 이춘풍전이 나왔죠? 이춘풍전. 그러면 이런 거에 유사 작품은 이미 나왔군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미상 선생님이 쓰신 이춘풍전이네. 이춘풍전. 그 다음에 이춘풍전은 이춘풍을 포인트로 둬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뭐냐면 춘풍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풍의 처도 마찬가지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핵심 인물이 얘는 부정적인 이춘풍을 초점으로 둔 거고 얘는 긍정적인 여인인 춘풍의 처를 초점으로 둔 거야. 됐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는데 춘풍의 처, 긍정적인 춘풍의 처를 초점으로 둘 거냐, 아유 못난 이춘풍을 초점을 둘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야.
내용은 모두 다 춘풍의 처가 남편을 어떻게 해서 잘 개과천선을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춘풍은 부인이 모아둔 돈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진 아내와 살고 있다라는 게 여기네. 그죠? 어진 아내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1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춘풍과 그 다음 누가 살아요? 춘풍의 처가 결혼을 했죠. 춘풍의 처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뭐야? 어진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살아가요. 자, 그 다음 춘풍은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지고, 기생 나왔죠? 그녀의 계략에 속아 가지고 온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탕자가 기생에게 현혹되어 재산을 날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춘풍이가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월이라는 기생이 있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얘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돈과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당연히 추월이는 어떻게 써? 얘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뽑아냅니다. 그죠? 온갖 유혹을 할 테고요.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냅니다. 그 다음 3번 춘풍은 빚을 갚기 위해 추월이 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세 번째가 여기죠. 탕자가 기생 밑에서 하인처럼 살아간다며요. 그죠? 그럼 뭐냐면 춘풍이 추월에 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어. 하인으로 살아가는 게 세 번째입니다. 다시 책으로 가서 춘풍의 부인은 비장이 돼요. 비장은 요즘 말로 하면 여자 경찰 정도?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떠나 추월을 꾸짖은 후 춘풍의 돈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네. 어진 아내가 재산을 되찾는다고 그랬죠? 네 번째군요. 우리의 춘풍의 처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추월이를 꾸짖어요. 꾸짖는 것만 끝나지 않고요. 곤장을 때리기도 합니다.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너 뺏어간 돈 다 갖고 와, 이 새끼야. 다시 돈을 도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지 말고 그거 춘풍이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춘풍의 처는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춘풍이가 가서 봐,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잖아, 이렇게 거드름을 펴요. 그 춘풍의 처가 밥을 해왔더니 야, 저기 평양에 있는 작은 댁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월이를.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 많은데 너 이 밥이 뭐야? 그랬더니 춘풍의 처가 요 새끼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비장의 옷을 입어요. 경찰의 옷을 입어요. 그러고 나서 너 나 모르니? 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요 얘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6번 봐봐. 춘풍의 부인은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의 염치 없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장의 정체를 알게 된 춘풍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 지난날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한다 했네요. 결국 5번이네. 탕자의 개과천선. 즉 아유, 아내가 무섭구나. 춘풍의 개과천선. 탕자 길들이기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네. 자, 그럼 개우사로 넣으면 역시 개우사도 마찬가지죠? 무숙이랑 그 다음에 의양이 같이 살죠. 어진안의 의양. 그 다음에 어떻게 써? 그 의양에게 돈과 재산을 다 뺏기고 유혹하고,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의양 밑에서 하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다 꾸며낸 일이야. 자기가 목표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 보면 반성하겠지, 그런 의미지만 어쨌든 간에 하인으로 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요거는 곧 내용이 빠졌죠? 춘풍의 처, 즉 무숙의 아내가 와서 꾸짖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춘풍의 무숙의 개과천선이 된다는 면은 있었고. 자, 좋아. 그렇다면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유사 작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유사는 저는 초점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에 기생에다 둘게요. 기생. 항상 기생들이 나오고 있죠. 기생. 여기서도 추월이가 기생이었고요. 아까 개우사에도 의양이 기생이죠. 그죠? 즉 우리 문학에서 기생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의 역할. 때로는 이 기생이 양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랄까, 양반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악역. 모략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모략으로 양반을 고통에 빠뜨리는 악역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춘풍전이고요. 이춘풍전 또는 춘풍의 척, 이런 거고, 저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냐면, 요런 것도 있지만,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더 볼게요. 저는 기생이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그 지점으로 바꿔볼게요.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자, 전반부로 가보자. 자, 전반부는 제주 목사 김생이 제주 목사로 발령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주도 도지사로 발령이 나요. 김생이. 그래서 제주 목사 김생이 도지사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비장이 그 밑에 배비장 그 쫄따구 2방 정도 되는 겁니다. 배비장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자, 그런데 제주도에 어렵게 도착을 딱 했더니 아주 남녀 간의 이별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누가 있냐면 배비장은 왜 왔냐면 그 전에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뭘 관찰하냐면 기생이가 있는데, 기생이 누구냐면 애랑이가 있어요. 애랑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애랑이 정비장이 계속 뒤를 따라갑니다. 애랑이 예쁜 여자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절절절 따라가면서 나 떠나면 안 돼. 나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랑이가 돈 해서 가진 걸 다 줍니다.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마디 하면 뭐 달래요. 그래서 옷도 벗어주고요. 다 벗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더 이상 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애랑이가 이상한 망치, 벤치 같은 걸 들고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정비장이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빨을 다 뽑아버립니다.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재산도 주고 뭐도 줘요? 심지어 이까지 뽑아줍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그걸 보면서 배비장이 비웃습니다. 야야, 저런 모질이 새끼. 아유, 여자한테 저렇게 다 뺏기고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런 모질이 새끼 합니다. 관찰하고 나서 비웃어버립니다.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갈게요. 으쌰. 이제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후반부로.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제주 목사 김생은요, 잔치하고 이런 풍류 좋아합니다. 늘 기생 불러서 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인이라는 놈이 자꾸 배비장이 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흘깁니다. 저게 나 벌레처럼 쳐다보는 거야. 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냐면 애랑이를 부릅니다. 얘야, 저 새끼 저거 꼬셔버리자. 콧대를 아주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짭니다. 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애랑이가 얘기합니다. 그럼 저를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봄놀이, 꽃놀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데리고 오면 네가 좀 꼬셔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생이 꼬시는 겁니다. 자, 후반부는 목사 스님 이거 아니야? 목사 스님이 아니지, 뭐지 이거? 기독교 그거 아니야? 목사 일행의 봄놀이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비장에 따라갑니다. 또 얘는 또 기생 만나서 놀러 가는구나. 한심한 새끼 이러고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 배비장이네 뭐죠? 이따 누구야? 애랑이가 저쪽 시냇가에 반나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목사 일행이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뱅뱅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배비장이 오면 이렇게 애랑이 보다가 배비장이 보이면 온갖 교태를 부립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막 뭐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얘가 가면서 계속 흑기득을 봅니다. 그래서 봐요.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 자꾸 고개는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일부러 그 보이는 데서 목사가 멈춥니다. 멈춰. 그리고 나서 야 잠깐 이거 쉬었다 좀 갈까 해요. 그러면 저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시원해요. 엄마 좋아. 막 소리가 나요. 근데 목사 일행은 안 들리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배비장만 귀가 이만해집니다. 오씩 다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해볼까 라고 했더니 배비장이 저 배가 아파서 저 뒷간 좀 가야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비장이 목사 일행이 지나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누구? 애랑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애랑이가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있어요? 난리를 치겠네. 자 이제 해볼게요. 누구지? 배비장. 자 배비장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똥 싸고 온다고 얘기하면서 누굴 만나러 가냐면 애랑이를 만나러 갑니다. 봤더니 반나체 애랑이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나 홀딱 반해버립니다. 애랑이는 좀 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교태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도망가고 합니다. 그러니 배비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잡으려면 도망가고 난리 나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홀딱 일단은 반합니다. 완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가 하냐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가만히 있어도 애랑이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이젠 상사병에 걸립니다. 뒤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날까요? 방자가 나타납니다. 방자도 다 짠 놈입니다. 목사 일행과 방자, 애랑이가 다 짭니다. 다 짜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미 공모관계야. 서로 짰어요. 방자가 아니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편지라도 전할 테니까 한번 주쇼 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편지라도 보내라 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자가 어떻게 해서 애랑이한테 주고 애랑이가 대충 거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꼭 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올 때는 꼭 개가죽 옷을 입고 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개가죽 옷을 입습니다. 천민 복장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 밑에 울타리 밑에를 뻥 뚫어 놓을 테니까 골로 기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해요. 얘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기어서 막 옵니다. 개처럼 막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오다가 그 옷이 철책에 걸려요. 그래서 옷이 하나하나 올이 풀려요. 올이 풀리면서 혹 전라가 됩니다. 다 벗겨져요. 다 벗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애랑이를 만납니다. 애랑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애랑이를 만났으니까 드디어 사랑 이제 배비장이 많이 대시를 하겠죠. 그죠? 대시를 했더니 뒤에서 방자가 남편 역할을 합니다. 부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배비장이 난리 났겠죠. 남편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랑이 야, 저 자루에 숨어요 해요. 자루에 거기 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남편 행세를 합니다. 여보 저게 뭐요? 저거 검은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켜봐야지 해요. 그래서 거기를 작대기 같은 걸로 푹푹 쑤셔요. 검은 고가 왜 소리가 안 나지? 했더니 얘가 어떻게 배비장이 막 쿡쿡 찔리니까 아픈데 거기다 둥두둥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잘 나는구만 하고 나서 이제 방자가 살짝 나갑니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잠깐 나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배비장이 거기 자루에서 걸렸으니까 큰일 났어. 나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방자가 다시 옵니다.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애랑이가 야! 저 괴짝에 들어가라. 저 상자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자 안으로 쏙 들어가요. 방자가 들어가서 내가 이거 꿈을 꿨는데 그 상자에 귀신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에 악귀들이 있어서 그거 바다에 버려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지 불로 태워버려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괴짝 안에 있는 어떻게 했어요? 배비장은 난리나서 섬뜩하죠. 깜짝 놀라겠죠. 결국 얘가 위협을 합니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둥, 톱으로 반을 쓸어버린다는 둥. 안 되겠다. 가장 쉬운 건 바다에 버려야겠다 라고 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요 마치 바다에 가는 것처럼 가요. 그래서 파도 하는 것처럼 둥둥둥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 그 사또가 있는 그 집무실 있죠? 그 앞에다가 놓고 이제 어부들이 뱃놀이 하면서 옛다 하고 훅 던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물을 막 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배비장이
이게 바다 물이 들어오는지 알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얘의 상태는 전라의 상태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이거의 제목은 뭐지? 시급하죠. 그죠? 막 불에 태운다는 둥, 반 잘라버린다는 둥, 막 이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데비장전입니다. 누구 거예요? 우리의 미상 선생님이죠. 미상 선생님의 데비장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기생의 역할,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죠. 겉으로는 어떻게 써요? 음탕한 짓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음탕한 게 양반이었죠. 그런 거였고요. 그러면 한 김에 하나 더 해보자. 한 김에 더 해보자. 자, 요번에는 다시 거시기가 쓴 거시기고 기생이 나오는군요. 요 작품은 기생 이름이 작품 제목입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또 해볼게요. 자, 친구가 있습니다. 김생과 이생은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서로 친구지간인데 김생이 먼저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근데 이생은 떨어져요. 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 평양감사가 됩니다. 평양감사가 돼요. 근데 친한 친구니까 이생이 불쌍하니까 야! 우리 이제 거기 뭐 사랑방 있잖아. 너 거기 있어, 새끼야. 평양 그 감사 그 사또 옆에 집무실 옆에 그 사랑방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새끼야. 그래서 이생이 거기서 지냅니다. 근데 김생은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맨날 기생 불러서 잔치하고요 온갖 방탕한 일을 막 합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김생이 봤더니 자기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야. 맨날 사랑방에 앉아서 뭐해요? 얘는 뭐야? 별땅에서 책만 읽어요. 별땅에서 책을 읽어요. 책만 읽어요. 아, 저 정말 따분한 새끼. 쟤한테 내가 행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야, 이생 공부하는데 힘들지? 자, 우리 기생이랑 한번 놀아보세 하면서 잔치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양반 놈의 새끼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유교적인 도가 없냐? 개판칩니다. 왜냐면 잔치를 망쳐요. 망침. 잔치를 아주 망쳐버립니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흥이 다 깨져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 김생이 생각하니까 이 새끼 지는 뭐 부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막 생각하는 거야.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골탕을 한번 먹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까?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누구랑 공모할까요? 기생? 이래 둘이 공모를 합니다. 야! 쟤 좀 한번 걸려주자. 저거 세상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행실하는데 예쁜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애가 어딨냐? 쟤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보통 기생은 되게 요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온갖 교태를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기생답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무척 다정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현모양처 스타일 다정한 뭐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생이 그런 모습에 더 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기생 얘가 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유혹하는 게 일반적인 기생의 모습이라면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오빠가 그냥 뭐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뭐 이런 그냥 차분한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요? 오호, 저리 꺼져라 라고 하다가 오호, 안 되는데 좋아라. 방탕한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 얘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방탕함에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생에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뭐 이게 전반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후반부에 이제 골탕을 먹여줘야겠죠? 자, 후반부에는 이제 김생 일당이 이생에게 야, 너 아버지 아프시대. 빨리 가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생 일당이죠. 일당 애들이 공무원 애들. 그래서 이생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병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어떻게 써요?
저기 하루라도 저 기생 쟤를 안 보면 마음이 답답하긴 한데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떠납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곧 갔다 올 테니까 나 떠나는 게 아니야. 난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갑니다. 가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소식이 다시 옵니다. 아버지 멀쩡라고 소식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잽싸게 옵니다. 다시 아버지의 병환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죠? 양홍. 아이씨 뭐라고 하죠? 아프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호전. 오케이. 병환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평양으로 가려고 막 갑니다. 평양으로 걸어가다가 대동강가에 전혀 못 보던 무덤이 있습니다. 대동강 주변에 무덤이 하나 있는 거야. 아니 사람들아 저 무덤이 없던 건데 저게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짠 겁니다. 자결했다. 자결한 거시기.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는데 그 남자가 글쎄 뭐 맨날 사랑한다더니 버리고 떠났다더니 떠났다라고 하네. 그래서 이 기생이 이별의 슬픔을 느껴서 자살을 했대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님이 보이는 곳에다 묻어달라고 해서 여기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 충격을 받습니다. 저것을 발견하고 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의 자결한 거시기가 땅땅땅 얘가 나와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펑 하고 나타납니다. 자, 귀신으로 부활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부활했냐면 이생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몸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펑 하고 나타나서 아이고 드디어 왔군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니 여기가 저승이에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생은 처음에 안 믿었는데 어머 귀신인 거야. 서로 귀신과 귀신이 만나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 여기는 저승세계는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옷 안 입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 다 벗고 다녀도 돼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거의 속옷만 거의 믿고 다니죠. 그래서 얼마나 시원해요. 홀감을 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저 새끼 뭐지? 저 새끼 뭐지? 막 웃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이생이 얘기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뭐 저승에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기생도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망신 당한 걸 압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망신 당합니다. 이게 망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 공부에 매진합니다. 공부에 매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망신 때문에 얘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암행어사가 됩니다. 암행어사가 돼서 제1타켓은 누구야? 누구? 김생을 잡으러 옵니다. 김생. 제가 왜냐면 맨날 일은 안 하고 맨날 기생 불러서 놀았죠? 그죠? 국고횡령으로 다스립니다. 이놈의 새끼. 그때 김생이 어떻게 해서요?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서 이생이 술을 한 잔 가져와라 해서 술 해요. 곤장을 맞기 전에 술을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데요. 너 나 모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김생과 기생 거시기를 용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힌트. 기생 이름을 맞히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성씨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뭐? 이요? 저기 있잖아요. 이병규. 아니에요. 오? 이러다 맞히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오리. 뭐? 오리.
기생입니다. 기생 이름이야. 기생 이름이야. 어령. 오. 아니. 오룡. 야, 이 새끼야. 이. 오룡. 오룡이 너 딸라면 오룡이라고 지어라, 새끼야. 이씨. 오이리. 오이리. 뭐라고, 새끼야? 뭐라고? 오유령. 난초처럼 예뻐라. 오. 아이고, 얘 난초 같은 여자야. 난초 한자로 뭐야? 난초. 난. 오. 받침묘. 받침이야? 띄어쓰기. 야, 새끼 이름인데 뭘 띄어쓰기야? 해. 좋아. 이름이라니까. 오일러. 오일러? 뭔 사람? 수학자야? 오유라예요? 이름이 현대 이름인데? 유라야? 아, 뭐 이상하지? 오유라전? 오유라전이요? 뭐? 진짜 오유라예요? 오유랑 유란 오유란잔입니다. 난초라고, 이 새끼야. 난초, 이씨. 니은이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유란전이 있구나. 됐어?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미상 선생님이 쓰셨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와, 한숨 쉬는 건 뭐야, 씨. 하나 더. 자, 으쌰. 자, 요번에는, 자, 어디에 하냐면, 아까 우리 작품은 무수기가, 이제 무수기는 어떻게 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써요? 무수기 아내건, 의양이든 다 어떻게 써요? 걔를 어떻게 써요? 원망하지요? 그죠? 그러면, 방탕한 남편을 원망하는, 방탕한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 찾아보자. 박시전. 가사에서 찾을 겁니다. 박시전에 걔는 뭐야, 이 시댁은 방탕한 삶을 살진 않아요. 다만 아내한테 안 갈 뿐이야. 도망가자. 자, 가사에서 찾아볼게요. 힌트. 저 하잖아, 새끼야. 가사에서. 자, 서러운 나의 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서러운 회포입니다. 나의 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나는요, 무척 서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서러운 말씀을 내가 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서러운 말씀을 한대요. 말삼이라고 나오기죠. 과거 거 옛날 거니까. 자, 뭐냐면, 나 엄청 예뻐요. 과거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예쁜 천연 여질이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까만 머릿결, 설빈 화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에이야, 엄청 아름답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뭐냐면 배울이 북 지나듯. 오, 이거 그렇지? 북은 둥둥둥 북이 아니고요. 이거 옷감 짜는 이 바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옷감 짤 때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느리지만 숙련공들은 푹푹푹 하잖아. 그만큼 빨리 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얼굴인데 보자마자 오바이트 뭐야? 오바이트. 면목 가증이 되었어요. 면목 가증. 보자마자 사람들이 오바이트 하는 얼굴이 됐대. 결국 나는 이별한 이유가 뭐야? 늙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아유 못생겼더라고요. 스스로 참게하대요. 부끄러워요. 내가 봐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뭐야? 누구를 원망한다 할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서사. 그치 효원아? 너 누가 생각하래 이씨. 그 다음 네 개라고 해야겠다. 네 개니까 기승전결로 하자. 많아요? 네 개라고 했잖아. 기승전결. 이 바보탱아. 필기량이 많아요. 몰라 씨. 왜 원래? 그 다음에 님의 웃기고 앉았네. 님에 대한 원망을 할 겁니다. 원망. 님은 어디 갔어요? 안 했습니다. 님 어디 갔어? 남편.
저 기생이랑 놀러 갔어요. 좋아요. 그래서 기생 이름이 뭐죠? 기생집 이름? 죽이고 앉았네, 씨. 야유원에 뭐가 있어? 세 사람이 생겼죠. 그죠? 요게 이제 기생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어떻게 했어? 너희 딴 여자 생겼지? 나쁜 새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죠? 야유원의 세 사람은 어떻게 써요? 어떤 사랑의 적이죠. 그죠? 새로운 딴 여자니까. 얘네들과 뭐 해요? 놀아요. 그렇죠. 어떻게 놀아? 야, 이 새끼야.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이렇게 합니다. 백마는 흰색 말이고요. 금편은 금색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호화스럽게 어디서 노나봐요. 근데 나는 어떤데? 이 남편 소식이 없어서 뭐야? 긴 한숨과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해요? 귀뚜라미 칠솔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게 승. 이겼다. 자, 그래서 이게 슬프니까 검은 고로 슬픔을 달랩니다. 슬픔을 달래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요? 등을 켜놓고 청등을 켜놓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야? 검은고. 여기서는 녹기금으로 나옵니다. 녹김을 가지고 둥두둥둥 쳐요. 그런데 너무 슬픈 노래가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더니 뭐야? 오히려 나 혼자네? 부용이 적막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라는 걸 오히려 더 알게 됐어요. 나름대로 마음을 달래려고 쳤는데 옛날엔 맞아. 내가 검은골 치면 내 님이 항상 들어줬는데 아무도 없네 이거네. 그래서 오히려 더 슬퍼집니다. 그래서 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 자, 여기가 나오나? 나올랑 말랑 하는데. 다음 결. 자, 기구한 운명 한탄. 기구한 운명을 한탄할 겁니다. 한탄해요. 나의 운명을 한탄할 건데 뭐 하냐면 내가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요. 그럼 꿈에서 님을 만나니까 나름대로 행복한 건데 젠장 아이씨. 꿈속에서 만나는 것도 꿈이 깹니다. 누구 때문에 깨요? 다 그거는 3인곡이고요. 누구 때문에 깨요? 개구리. 개구리요? 나비.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로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만나는 것도 실패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교합니다. 야, 내가 봤을 때 견우와 직녀라는 애도 한 번이라도 만나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죠. 얘들은 뭐가 있어요? 그 커다란 은하수가 있어도, 그죠? 별과 별 사이에 그런 강물이죠. 이게 있어도 1년에 한 번 만나죠? 한 번 만나죠. 한 번은 만납니다. 그런데 나와 남편은 어때요? 화자와 남편은 도대체 무슨 약수가 있길래, 전설상의 강이죠. 절대로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약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비교하죠. 즉 슬픔의 정도가 내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님 때문에 어떤다? 살똥말똥하여라. 이거의 제목은? 그런가. 누구 건데요? 화난설은. 아니에요. 화난설은. 그렇지요. 규현가 이렇게 말해.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이고요. 허난설원의 난설원은 호야. 얘의 본래 이명은 뭘까요? 허균. 그렇죠. 허균은 누나고요. 형 뭐야? 누나예요? 오빠고요. 동생 아니에요? 허 허초리? 허초이. 하초리. 닥쳐 씨. 자, 나머지 이제 문제 풀기.
문제 풀기지 뭘 과자야. 쳐다봐, 씨. 난 밥 먹음.